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 체크해보고 대응 전략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클럽의 박정석 대표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2029선까지 연고점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도 아주 오랜만에 장중에 150만 원 터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들 중심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과연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무려 좀 지수가 이제 40포인트 가깝게 이렇게 좀 회복을 할지. 근데 그 중심에는 바로 외국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5천억, 그리고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원으로 따졌을 때 1조 한 4천억 원어치 엄청난 그 대량의 좀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 시장은 급등세를 보여주고, 또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위주였던 흐름들은 아무래도 또 중소형주들에게는 좀 다소 소외를 당할 수 있는 이제 흐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이제 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 일각에서는 이제 이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우리 시장에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2000선 근처에서 기관들의 환매 압력, 이것 때문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기관들이 매도를 해왔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2000선을 훌쩍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점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환매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고민을 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괜히 기관들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 랠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또 소외를 당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제와 같은 이러한 그 좋은 환경의 수급 부분이 과연 오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오늘과 또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줄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았지만 FOMC 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수급 측면을 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위원님은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깜짝 놀랐고요. 저는 계속 얼마나 상승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굉장히 급등이 나타났고, 이걸 주던 게 외국인이고요. 재료를 앞두고 이제 급등했거든요. 네. 그럼 FOMC에 설사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아마 속도 조절 정도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마저도 이제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되, 대응 관점에서는 종목별 순환매가 여전히 빠르게 돌 가능성,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종목 선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순환매에 대응하는 전략,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응 전략까지 두 가지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업종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건설업종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올해 초부터 부동산 시장 경기 회복에 대한 빠른 기대감이 나타났었고, 지난주에는 기준금리마저도 인하되면서 다시 호재가 겹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주들이 급등을 보이면서 건설주와 함께 트로이카로 불리고 있는 증권주, 은행주까지도 강세를 시현하는 모습인데요. 계속 이런 수혜가 나타날까요? 유동성 랠리의 핵심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말씀하셨던 트로이카 업종인 그 증권, 은행, 그리고 건설주 가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트로이카는 사실 과거의 트로이카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적용을 시키기에는 좀 시대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의 어떤 수혜라고 하는 부분들, 또 시장이 또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하지만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수익 모델을 갖다 봤을 때는 예전에 고민을 해 왔었던 증권 업종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그 상황들을 겪었었던가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아직도 좀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을 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그 부분들은 좀 예전만큼 그렇게 매력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어떤 주택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든지, 또 이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받쳐줄 수밖에 없습니다. 받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한국 경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혼란에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금리 인하의 어떤 수혜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저는 건설주는 그래도 좀 향후에 꾸준한 상승의 흐름들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건설주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꼽는다고 하면은 저는 현대산업을 좀 꼽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설주들에 비해서는 이 국내 그 건설 비중, 국내 어떤 그 주택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비중이 좀 상당히 좀 그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측면 속에서 저는 제 현대산업을 갖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올해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미착공되었던 뭐 프로젝트가 이제 그 새롭게 다시 이제 그 준공이 되고 또 주택사업 자체의 어떤 매출 총 이익률도 좀 개선될 전망 그리고 자회사들의 어떤 그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현대산업 정도 그 건설주 내에서 좀 현대산업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 FOMC라는 큰 산을 넘게 되면 또 시장에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 강세장이 이어진다면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만약에 대형주 위주로 간다면 대형주를 담아야 되겠죠. 하지만 뭐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항상 뭐 대형주가 움직인다고 해서 모든 대형주가 딱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저는 시장보다는 일단 종목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똘똘한 뭐 수익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뭐 최근 바닥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뭐 이러한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러한 그 포인트에서 좀 종목을 찾아봤는데 저는 S맥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주로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 S맥이라고 하는 종목은요, 바로 이제 그 스마트폰 그 안에 들어가는 이 터치 스크린 모듈을 이제 그 제조를 하는 업체인데 작년까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향후에 또 실적이 뭐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전망도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이 고객사 내에 지금 이 스마트폰 특히 이 저가폰 모델 교체가 지금 계속 좀 진행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베트남 공장의 가동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 구조 어떤 개선 효과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저는 S맥을 좀 오늘 좀 관심주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S맥 유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